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스 백경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네. 네, 그렇죠. 네. 어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권 임명권으로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서자 그동안 돈봉투 사건 영상을 많이 보셨죠? 네, 그 문제가 불거졌던 정우택 후보부터 또 극우망언 도태우 후보까지 공천을 취소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앞선 후보들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김건희 방탄 공천, 최상병 사건 연루자들의 갑작스러운 공천, 막말의 대명사 장예찬 공천까지 폭탄은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후보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네. 유영하 후보와 같은 지역구의 권태흥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미래 바꿔야 산다. 21대 총선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권태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급하게 나오신 이유가 네. 도태우 후보가 공천을 취소했기 때문인데 공천 취소 당했죠. 아쉽죠. 사실 저는 도태우 후보를 공천 취소하지 않고 본선까지 데리고 가주기를 바랬었는데 좀 아깝습니다. 제 생각에도 도태우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그렇죠. 가장 후보잖아요. 국민의힘의 5.18에 대한 역사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후보가 도태우 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천되시는 분들 보면은 일제 강점기가 오히려 더 살기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정진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를 한 번도 침공하진 않는 거 아니냐. 조선시대 말고 현대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국민의힘 대표 국회의원으로 했으니까요. 도태우 후보의 발언 정도는 우리 본인들은 내부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힘당 후보들은. 제가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 3.1절 기념식에 보시면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나? 아니 자위대로 삼행시를 짓는 대한민국 대통령 정말 헌정사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파란색 1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자위대가 제가 보니까 그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의 숨은 의도가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바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탄핵의 강으로 다시 들어간 국민의힘 유영하 후보 공천 때문인데요. 유영하 후보 공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밀실외압 공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2년 만에 국민적 심판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진행한 반역사적 공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기가 구속을 시키고 탄핵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 희생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본인이 총장을 지냈던 검찰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의 수사의 중심에 윤석열 그렇죠. 당시 검사가 있었던 거고 기본적으로 그 죄를 증명해내는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부정당하는 그렇죠. 이 현실이 좀 난감하긴 한데 전 사실 좀 이제 슬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간에 했던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참 이게 정치로 봐야 될지 이 인간사가 저렇게 가는 것이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비유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가문을 괴멸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집안의 철친지 원수를 다시 원수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 기막힌 사람이고 또 손을 내민다고 그 손을 덥석잡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 이 국민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마 이런 판단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검사들이 중요한 사건을 맡고요. 중요한 사건, 특히 이제 대기업 사건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이랑 친해지는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은 느낌도 저는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예를 들어가지고 총선 때 한마디라도 한다면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 30%대 더 완전히 깎여버리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서 하는 행위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윤석열 정권의 국민적 심판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핵심 시대 정신일 것인데요. 이러한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근혜 자신이 구속시키고 탄핵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가 국민들에게 용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탄핵을 건너야 될 국민의힘을 오히려 탄핵의 강으로 다시 빠뜨려버리는 이러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4월 10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역사적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등장한 유영아 후보에 대해서 이 대구 시민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대구에서 뭐 활동을 하거나 행적이 있는 게 거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진도 별로 없어. 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 지역구의 상대 후보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이 후보가 국민들을 대표하는 공적인 역할을 맡기에는 부족한 가가가 많다는 것을 제가 몇 건을 봤었거든요. 하지만 또 같은 지역구 후보로 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나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유 후보가 총선에 5번, 시장에 1번, 총 6번을 출마해서 모두 낙선하거나 출마의 기회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정치적인 이력을 보면 야, 이분은 참 공직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번 이 유영아 변호사를 이렇게 단수 공천 준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도 검사고 네. 그 배경에 있는 우리 대통령도 검사고 네. 유영아 또 검사 후보도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출신에게 있어서 법적 판결은 아무 문제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한편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번에 우리 이종섭 도주대사라고 하죠. 도주대사. 네, 도주대사라고. 호주대사인데 네. 국민들은 도주대사다. 이렇게. 이 도피행을 도와주는 정부를 이 스타일을 보니까 이 보호를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기 가족, 그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법을 잘 어긋나게 해가지고 요 교묘하게 요 통로를 통해서 보호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뭐 어쨌든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진짜 궁금한 게 바닥 민심이에요. 네. 대구 민심. 이게 바닥을 돌아보시면 느끼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오늘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성서 지역 민심은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덜 끓고 있습니다. 제게도 많은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또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요. 이 달서갑이 12년째 초선 의원들이 모두 물갈이 당하거나 컷오프를 당한 지역입니다. 슬픈 지역이네요. 이번에는 그래도 현역 의원을 경선은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힘중앙당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을 경선도 없이
컷오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유 후보를 단수 공천을 한 거죠. 사실 대구는 이게 본선거보다가 국민의힘 공천이 더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공천이 끝나고 나면 선거운동을 안 해요. 그렇죠. 그는 이제 지역인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자기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거죠. 네. 예.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그 국민의힘 당원분들이나 또 지지하시는 지역의 원로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꼴을 보려고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냐라는 말씀, 또 우리 성서 지역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찮고 만만해 보이냐, 이러한 원성들을 실제 많이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닥 민심이 예전처럼 국민의힘 후보니까 당연히 찍어야지. 전혀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지금 떨어진 후보, 공천에 떨어진 후보가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일 먼저 대구 경북에서는 제일 먼저 그렇죠. 이 지지 선언을 했던 홍석준 의원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친윤 네. 뭐 핵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친윤이다, 이 정도는 인정받는 후보였고, 네. 스스로도 페이스북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올렸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경선도 못하고 떨어진 이유를 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 홍석준 의원이거든요. 현역 네네. 의원이 그 자칭으로 범윤핵관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 홍석준 의원 4년 평가를 해보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는 윤석열 정권 지키는 뭐 자칭 뭐 호위무사,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권의 하수인 같은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뭐 종편이나 방송에 한 본인이 자랑으로 500 몇 번을 출마하셨다라고 이제 뭐 웹자보도 만들어서 출마는 아닐 거고. 출연해서 웹자보도 만들고 동네에 많이 네네. 홍보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후쿠시마 해고연수 방류부터 시작해서 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카바치는 네.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해오셨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번에 경선의 기회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아, 국민의힘 토사구팽이 대단하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죠. 변수가 생기면 안 해준다. 그렇죠. 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홍석준 의원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게 어떤 모습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건 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뭐 저는 21대 총선 출마 이후에 대구를 떠나지 않고 대구를 바꿔보기 위해서 4년간 오롯이 지역에서 남아서 박가를 해왔었는데요. 사실 작년 뭐 말 정도만 하더라도 뭐 지역에서는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인사이기 때문에 뭐 재선이 확실하다라고 네네. 하는 뭐 자평 내지는 지역 여론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뭐 유영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공천 신청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뭐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영아 후보를 단수 공천한 이유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홍석준 의원하고 이 경선을 하게 된다면 유영아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뭐 이번 달서구갑 유영아 후보의 공천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돌파하고 싶다라고 하는 용산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신청을 하는 순간에 이미 공천 결정은 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아니면 그 이제 조금 이제 지역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은
달성군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거기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달설에는 윤지혁 원내대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영아 후보를 공천을 줘야 되겠는데 네. 가장 만만하게 공천을 줄 수 있는 것이 달서구 갑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 거예요. 갑을병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군데가 뭐 어디죠? 병이죠. 병이요. 병에는 지금 김용판 의원이 있었고 지금 권영진 시장이 지금 공천을 받아서 네네. 출마가 이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갑을병 세 곳을 놓고 보더라도 을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네. 만만치 않은 이제 후보들이죠. 대구시 경제국장을 했던 홍석준 의원하고 대구시장을 2번 했던 권영진 시장하고 누가 더 정치적 무게감이 있고 유영아 공천을 주기에 적절한가를 따져보면 당연 달서구 갑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홍석준 의원의 뭐 친윤 행보라든가 뭐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용산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은 달서구 갑의 홍석준 의원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열심히 해가지고 전번에도 사실은 홍 의원이 이 한번 경선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아니죠. 그 지난 21대 총선 때는 곽대훈, 홍석준, 그 네. 이두아 변호사고 네네. 이 박근혜 대통령 19대 때 비례의원 했던 분이에요. 네네. 이 세 분이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네.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두아 변호사가 단수 공천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 현역 의원이 곽대훈 의원이에요. 네네. 이분은 달서구청장을 3선하고 현역을 했었는데 그렇죠. 본인이 경선의 기회도 없이 컷오프를 당해버리니까 이제 중앙당의 그 당시 당대표가 황교안이었고 네네. 가서 문제 있다고 엄청나게 네. 이렇게 저항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좋다 그러면 달서구 갑에는 경선은 시켜주겠다 네네. 라고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 과정을 발표합니다. 네네. 그런데 경선에 이두아 이제 후보와 곽대원 의원을 붙이면 곽대원 의원이 되죠. 월등하게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곽대원 의원은 그대로 컷오프 시키고 짐을 싸서 집에 가려고 하고 있던 홍석준 후보를 이두아 후보의 경선 파트너로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을 시켰는데 당연하게 그 공관위원장이었던 그 당시 김용호 네. 공관위원장은 이두아 단수 공천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두아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홍석준 홍석준 의원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러한 이제 과정이었고 또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홍석준 의원이 지역에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용산의 정치적인 필요성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또 보기에도 좀 거시기한 게 이거는 뭐 민주당인 제 입장이 아니고 네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영아 후보와 홍석준 후보를 네.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네. 유영아 후보하고 홍석준 후보의 격차가 네.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단수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홍석준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그렇게 낮았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참 이제 아니, 근데 지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성서 지역에는 중학교가 폐교됐잖아요. 네, 폐교됐죠. 신당중학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구 52만 도시에서 네. 중학교가 폐교되는 지역구를 위해서 대체 국회의원은 뭘 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홍석준 의원은 그 지난 21대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벌금을 90만 원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뭐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구 12명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뭐 그중에 홍 의원이 뭐 끝순위 하위 20%였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러한 뭐 평가들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러한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영아 후보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유영아 후보 단수 공천이 결정나고 다음 날 홍 의원이 바로 이의 제기를 하는 재심 신청을 합니다. 했죠. 예. 그날 저녁에 바로 공관위에서 재심 공관위에서 이 신청은 사유가 없다 네, 기각을 시켜요. 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홍석준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당의 결정을 승복하겠다라고 입장을 내거든요. 또 그런 과정을 보면 그 공관위에서 이야기했던 홍석준 현역 의원이 유영아에 비해서 점수가 현재 떨어졌고, 다시 이야기하면 지난 4년 동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의정 활동이나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의정 활동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공천은 정말 조용하다라는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한동안 이제 조용한 공천, 시스템 공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이제 사실 국민들께서는 다들 아시죠. 왜 국민의힘 그 공천 과정이 조용했냐. 뭐 제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검찰 독재 정권, 검사 독재 정권이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의 비리라든가 문제를 캐비넷에 다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이렇게 상황으로 국민들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뭐 공천을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한동훈이 와서 공천을 하는데, 이 공천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순간에 검찰들이 잘하는, 검사들이 잘하는 캐비넷을 열어서 한 방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공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다들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조용한 공천의 배경 안에는 그 서슬퍼런 검찰의 칼끝이 목 앞에 있는데 그렇겠죠. 누가 감히 아니 백계전 보고 야 공천 인정할래 감옥 갈래 아니 한 가지 이렇게 들어밀면 한 가지가 되죠. 더 있습니다. 뭐가 됐어요? 네. 공천 포기하고 아니 공천에 승복 안 해서 감옥 갈래 공천에 승복하고 그 토지공사 LH공사 사장 갈래 그럼 이제 당근을 주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좋은 거죠. 뭐 어쨌든가 이번에 국회의원 한번 쉬는 대신에 괜찮은 공공기관에 사장 보내줄 테니까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 지금 한 거죠. 200개가 남아 있다고 네네. 합니다. 비워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캐비넷 여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뭐 하여튼 유영아 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시는데 바닥 민심은 유영아 후보를 네.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대구라는 도시가 정말 그 탄핵을 인정하고 탄핵의 도시로 불려도 된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라는 도시가 과거로 들어가고 탄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미지가 추락되고 또 쇠락하고 있는 도시가 그 이미지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이거 뭐 우리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깐 방향을 돌려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에 또 박정희 동상을 여러 곳에 세운다 그래요. 그리고 박정희 공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박정희 기념 조례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에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요 조금 요 달서가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홍 시장의 박정희 찬사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공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국민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반대로 군사 쿠데타와 19년간 장기 독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여왔던 과도 있는 것이죠. 그런 공과를 간과하는 것은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시민들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일제에 맞서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헌창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을 짓자, 대구 형무소를 복원하고 기념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았고, 몇 년간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져서 지역의 원로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오셨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승만을 비하하는 건국전쟁이 나오고 박정희 동상 건립을 들고 나오니까 대구 시민들께서는
뜬금없고 황당하신 거죠. 특히나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대구의 부채를 탕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내세워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정이 관련된 뭐 동상이 되든 기념관이 되든 이러한 사업들도 예산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전통시장 가보면 상인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민생을 살리는데 더 집중하시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차 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장의 역할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은 50년 미래를 이야기하는 홍 시장이에요. 제가 50년 뒤에 살아있지도 않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한 도시의 미래를 5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저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남도에서 50년 미래 하다가 오셨어요. 네. 지금 경남도가 그렇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50년 이야기만 허공에 떠돈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대선 나갔다가 그래서 다시 또 대구시에 와가지고 또 50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50년 뒤에는 본인이 살아 있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이게 있으기 때문에. 뭐냐면 그래서 이제 허리를 쫄라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하철 요금 올립니다. 부채 탕감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의 상황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비싼 요금 가지고 50년 미래를 위해 참으세요. 이런 식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는 시민들한테 많은 동의를 받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시민들께서는 워낙 어려우시기 때문에 경기는 침체되고 장사는 되지 않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현장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시기에는 그래도 국가가 지원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때는 나에게 국가라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 부채, 대구시 부채 얘기하면서 시민들과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민생은 국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차라리 문재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요즘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 이제 이런 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경제를 말아먹었어요. 그 와중에 또 홍 시장은 이 무너지는 대구 경제를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50년 뒤로 밀어놓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동상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은 더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네. 본인 우리 후보님께서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뭐 당선 확률 문제를 떠나서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홍 시장님 임기 2년 내에 뭔가 본인들의 살림살이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눈에 정치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기다려라. 10년 뒤에 내가 50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것들을 해주겠다. 10년 뒤에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당장 배가 고픈 국민들의 귀에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50년 뒤에 대구를 세계 최고의 인류 도시를 만들겠다는 홍 시장님의 생각보다가 홍 시장님이 당장 올해라도 본인 임기 중이라도 우리 대구와 대구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그러는 거를 또 시의원들은 또 이게 만장일치로 또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가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또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누구만 대구 국회의원들. 그렇죠. 대구 국회의원들은 아니 대구 국회의원들이야 대구 미래나 또는 대구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뭐가 그래 걱정입니까?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고 나면 4년 뒤에 공천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들 공천 줄 권력자가 누구인지 찾아서 거기 가서 비비는 것만 목숨 걸고 있는데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번 이게 4년 더 전이죠. 그 두 명의 야당 후보가 나왔을 때 그나마 좀 경쟁이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국회의원들도 좀 뭔가 뭘 해보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던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대구에 또 뭔가가 좀 오고 네. 뭐 발전의 기회를 맞습니다. 삼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난 4년은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대구 시민들은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좀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네.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굵직한 대구 경북의 진짜 50년 미래를 준비하는 이 법들이 국민의 힘으로만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와서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당연하게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국민의 힘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대구에서는 70년 동안 국민의 힘만 12명을 다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민주당이 대구시의 국책사업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구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대구의 대표 선수로 인정을 하시더라도 대구의 미래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이용하는 이런 전략적인 모멘텀을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12개 대구 지역구 12명의 국회의원 중에 대구 대표 국민의힘 한 10명 정도 만들어주고 민주당도 한 2명 정도는 만들어줘서 경쟁을 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탄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영아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탄핵의 도시로 불릴 건지 아니면 우리 권대중 후보가 그렇죠. 국회의원이 돼서 이 11명의 의원들과 경쟁하면서 진작 그래 이야기하셔야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게 멘트가. 갈 것인지 네네. 이 선택을 우리 달서구 가압의 이제 구민들, 맞습니다. 시민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대구에 8명의 후보 그리고 진보당 2분 네. 그리고 새미래연합 과거 기본소득당에 네. 한 분 이렇게 해서 11명의 3당 후보들이 네. 이제 지역구 단일 후보를 만들고 공동 총선을 치릅니다. 네. 근데 사실 대구 선거에서 좀 역사적인 쟁점이 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까 우리 백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오셔서 저는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사제에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네. 남은 인생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구 시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유영아 변호사를 단수 공천을 주는 걸 보면서 많은 대구 시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를 내세워서 정치적 재결을 대구에서 하시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대구와 대한민국의 정치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죠. 이 탄핵의 강을 걷는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잊어야 된다,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탄핵을 통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극렬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상생과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이러한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상임 시대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졌던 이 시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회기
끄여진 과거의 역사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이 대구에 유영아라는 후보를 꼽은 거예요. 저는 이 이제 부분은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우리 대구가 정말 과거에 다시 발목이 잡힐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 과거와 과감하게 과거의 정신과 역사는 알지만 과거의 행동과 정치와는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결단해 주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라는 말씀을 뭐 저기 그 좋은 말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모시려면 이게 달성군도 있지만 아니 지리적으로 경남도 있어요. 제가 왜 계속 창녕에? 이게 창녕이 있죠, 창녕. 대구라는 도시가 경북의 끝 밑에 남쪽에 있고요. 그 밑에 바로 경남이랑 같이 있거든요. 있죠. 네. 여기 달성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경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창녕 바로 인근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왜 대구는 탄핵의 도시가 돼야 되냐?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말씀도 드려요. 사실 우리 대구의 많은 선배들 또 저희 이제 40, 50대 동료들도 국회의원들 좀 잘해라. 정치인들 좀 잘해라. 왜 영원한 지역주의를 지금도 이용하냐라는 말씀을 원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제 동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대의 말이 맞으나 그대의 행동은 틀렸다. 왜? 대구에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습니까? 체육관 선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때처럼 지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민을 갖고 계신 대구 시민분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을 뽑는 유권자세요. 대구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243만 대구 시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10일 날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또 특히 제 지역구에 계시는 달서구 우리 성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과거에 발목 잡히는 선택보다는 대구 한번 바꿔보자. 지역주의도 한번 극복해보자. 대구도 탄핵의 도시로 주영받지 말고 이걸 한번 벗어나보자 라는 선택을 기호 1번 건택흥을 통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노태우 후보 공천이 취소돼서 급하게 부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스픽스 대구의 백경록 기자였고요. 오신 손님은 권택흥 달서갑. 네, 달서구갑 네. 권택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